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이 5.18을 맞이해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메시지 핵심은 바로 그거잖아요. 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독재나 또 이 전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히 거부하고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는 현재 문재인 정권, 그야말로 독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저항운동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제는 또 야권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5.18 운동은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하자면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한 운동으로 일단 여야가 모두가 지금 현재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 한 사람인 윤석열 총장이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독재 전제다 이런 전제하에 저항하라. 이거는 뭐 지나치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도 윤석열 총장은 말이죠. 이 민주주의 탈을 쓴 전제, 독재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이런 정체성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메시지가 바로 5.18 메시지인데요. 이 5.18 메시지가 상당히 직접적이고 그리고 강렬하다 보니까 여권의 반발이 그만큼 강하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면요. 김남국, 김성주 의원, 또 이 전에 최고위원했던 신동근 의원, 그리고 이 종편활동을 통해서 여권을 감싸고 도는 최민희 전 의원,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에 있어서의 강민정 원내대표, 그리고 열린민주당, 비례정당이잖아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있어요. 이 비판의 요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전직 검사의, 즉 정치행보로 일관한 전직 검사의 뜬금없는 메시지, 무엇을 노렸느냐? 그 자격과 진심을 알 수 없다. 이것이 최강욱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김남국입니다. 이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검찰, 윤석열 검찰은 수십 년간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지속해서 왜곡하고 표명한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뻔히 보이는 봐주기 처분한 윤석열 총장이 5.18 정신을 발휘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무슨 낯으로 5.18 정신과 헌법 정신을 운운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김남국 의원의 비판은 우선 팩트 관계를 지금 왜곡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 야권을 비판해서 팩트 자체를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팩트도 모르면서 야권을 비판해서 그동안에 많은 이 도마 위에 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 김남국이가 이번에 다시 지만원 씨를 소환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있어요. 즉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그 핵심은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잖아요. 이 지만원 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18 관련해서 이 왜곡했다. 그런데 왜 그런 왜곡한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분했냐. 이런 사람이 무슨 5.18 정신을 언급하느냐. 이것이 김남국 의원의 비판의 핵심인데요. 기본적으로 우선 팩트가 잘못됐습니다. 이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분한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말이죠. 누구냐면 현재 남부지검장으로 있다가 이 박범계가 들어서면서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요직 자리로 이동한 이성주 지금 법무부 이성수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에요. 이 이성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 할 때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 당시 무혐의 처분을 한 핵심 이유는 이 지만원 씨가 이 5.18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내용은 하나의 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의견 제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의미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안에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허위 사실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무혐의를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일적에 2017년도에는 지만원 씨가 5.18 관련해서 허위 주장한 혐의로 기소 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만원 씨는 2017년도 12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의 중앙지검장 할 때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래서 작년 2월에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김남구이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만 아니야. 이 여권에서 그야말로 민주당, 또 이 민주당의 이중대인 열린민주당에서 이렇게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이유는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여론의 지지가 그만큼 크고, 이번 5.18 메시지가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비민주성을 강력히 지적하는 데 대한 반발 차원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김남국을 비롯한 이 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악의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단히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김남국 의원이 이 지만원 씨와 관련된 사실 왜곡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이건 악의적인 명예훼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이 법적 조치가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 고발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 5.18과 관련해서 이 태영호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를 내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런 5.18 정신을 우리 북한에 있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북한에 전파를 하자.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북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려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럴까요? 김정은의 체제의 문제점. 김정은 체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악독한 독재 정권이지 않습니까? 이 김정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에는요, 이 북한에서도 이 5.18 민주화운동, 님을 위한 이런 노래들, 임을 위한 행진곡, 그 다음에 아침 이슬, 이런 노래들이 북한에서 불렸는데, 최근에는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조차도 이 5.18 민주화운동이 요즘은 이제 상당히 보도 자체가 줄어들었고, 특히 2019년도에는 26건이나 5.18 민주화운동이 보도가 됐는데, 작년에는 6건, 그리고 올해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18 정신을 북한에다게 전파를 해준다면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5.18 정신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와 자유로 해방시킬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고 순간 자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북 전단을 뿌리는 문제가 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는 이슈인데요. 당연히 폭넓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아까 이 현 법무부 이 검찰국장 이성수 검찰국장도 지만원 씨의 5.18 관련된 주장은 의견 표시다. 즉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무혐의를 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도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이 대북 전단 금지법, 이거는 헌법 소원을 빨리 신청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변호사 또는 이 변호사 아닌 시민 우파 단체 대표 여러분들께서는 이 헌재다가 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대북 전단 금지법 우연 법률이다, 이런 우연 제청을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전단에도 말이죠, 5.18 민주화 운동의 이 독재 저항 정신, 이것을 좀 자료로 잘 만들어 가지고 뿌리는 대북 전단에 이것을 넣어서 북한 주민들이 또 북한 대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상당히 이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김오수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 간에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야당의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먼저 보장하라,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은 김오수 청문회에 관해서 아예 협의도 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당은 절대로 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김오수 청문회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여당은 큰 틀에서 국회의 상임위원장 배분의 대원칙, 그간의 관례를 지켜라.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요, 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야당한테 이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런 관례를 지금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현 정권이 자칫 잘못하면 정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말하자면 직면하다 보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는 절대 못 넣겠다. 그래서 국회까지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한테 넘겨가지고 국회까지 자기네가 의도하는 대로 끌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한마디로 정권을 내놓는 거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한테 주는 것 자체가 정권을 내놓는 것이라는 위기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이런 잘못된 인식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지 않는 한 일체 김호수 청문회를 비롯한 그 다음에 대여 추쟁에 강경 노선으로 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제 야당을 진두지휘할 대표 선거가 6월 지금 12일경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 선거 과연 초선 의원 대 중진 간의 맞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초선도 아니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과의 1,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나경원 의원이 1등을 하고 이준석 의원이 2등을 했어요. 18.5 대 13.9.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준석 의원이 20.4,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15.5. 그래서 결국 5% 차이 내외에서 나경원과 이준석 간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초선 돌풍 아니면은 이 다선의 그동안에 이런 경륜 이것이 인정을 받을지, 지금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당원 70대 그 다음에 일반 국민 30%거든요. 근데 이 쿼터를 좀 바꾸자라는 주장도 당 안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야말로 당내 선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전체 일반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선거가 아닌 당내 선거에 마저도 당헌 당규를 뜯어 고칠 정도가 되는 정당이라면 그는 당 문패를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당헌 당규는 그대로 두고 제대로 된 정책과 그리고 그 다음에 대여 투쟁 노선 이걸 가지고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 뉴스 하나 또 보내드리겠는데요. 바로 조홍천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박해 그 민주당 안에서 이 조홍천, 금태섭, 그 다음에 박용진, 김영태 김영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박해 그래서 쓴소리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로 거론돼 왔어요. 그러다가 금태섭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쫓겨날 위기 또 내년 다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 조홍천이에요. 이 조홍천 의원이 동아일보와 전격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한마디로 조홍천은 그동안에도요 많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지를 다른 사람이죠. 참고적으로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공수처 설치하자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다가 조직에 찍혀서 결국은 수원지검으로 쫓겨나는 바람에 검사를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보고했다가 거꾸로 유출자로 지목돼서 해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영입이 제안이 들어와서 영입을 해서 지금 민주당 이성 의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어요. 우선 2016년도에 20대 총선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할 때 본인이 그야말로 국회의원도 안 되고 또 이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을 열었는데 그 당시 식당에 직접 찾아와서 정계 입문을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정치가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정치 입문을 권유를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좀 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본인이 입당을 하게 돼갖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 2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당이 되고 보니까 이 아픔 결국은 금태섭과 윤석열 총장이 겪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문자 폭탄은 자기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다. 초선 의원 5명을 역적이라고 하면서 이 을사오적처럼 초선 오적이라고 하면서 이 권리당원 일동이라는 메시지를 당원 게시판에 올렸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 메시지를 냈을 뿐이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왜 초선 의원을 보호하지 않느냐, 지금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데 내버려 둘 거냐,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난리가 나가지고 왜 당원들이 목소리를 막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두관까지도 이 조홍천의 이런 문자 폭탄 얘기를 말하자면 얘기를 하면서 짜증난다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사실 좀 알고 얘기하라 이러면서 이 김두관 의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진짜 전체 당원의 목소리를 듣자는 거다. 권리당원이 70만 명인데 소수의 강성 당원 때문에 전체 목소리가 묻히면 안 된다. 어느 쪽이 더 당원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냐. 그리고 전체 당원 일동했는데 정말 당원 일동인지 아닌지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참칭한 것이다. 그리고 당원 당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또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과도한 열정을 가진 소수가 어느 한쪽으로 물꼬를 틔우면 그게 방향이 돼서 다른 이야기는 하기 어렵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조국 사태 때 그랬대요. 그러면서 말이죠.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더 이상의 언행을 포기하게 만드는 걸 의견 표현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나는 더 많은 당원의 목소리를 듣자고 그러는 건데 왜 자꾸 거꾸로 나를 몰아붙이는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 박봉계 장관이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거는 박 장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비판하고 있어요. 항상 보면은 박 장관은 편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다 달라지는데 그러면 자꾸 신뢰가 떨어지고 어떤 일이든 적용되는 법이나 원칙은 같아야 한다. 예쁜 놈이건 미운 놈이건 간에 사안을 봐야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박범계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성윤 지검장 어쨌거나 이제는 본인 말대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이선으로 빠져라. 과거에는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두 용퇴를 했다. 지금은 아예 사표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과거 이 돈봉투 만찬 사건 때 이거는 2000년도 17년 5월달 얘기입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한테 현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만 이성윤한테 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나섰어요. 만약에 이성윤이가 그냥 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공소유지의 지장을 공소유지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크겠느냐. 뻔하다. 이미 조사받으러 4번이나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버티고 검찰을 못 믿겠다 하면서 수사심의의 소집까지 요구했는데 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성윤이가 지난 12일 날 하루 연가를 낸 것도 그날 기소가 있는 날이니까 직접 결재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중요사안은 검사장 전결이기 때문에 연가를 내면 차장이 대신 결재하니까 전격적으로 휴강한 거. 이거는 참 추접스러운 일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성열 돈봉투 사건 때 그 당시 여당이 어떻게 요청을 27년 5월에 얘기를 했냐면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그 이영렬과 안택은 이러한 돈봉투 만찬 사건에 감찰을 지시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영렬 지검장이 사표를 내니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 받아들이지 않고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 좌천 그야말로 망신주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홍천은 이렇게 이영렬 중앙지검장한테 했던 대로만 하라. 이게 떳떳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보면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그들 눈에도 보일 때 잘못된 일인지 우리가 참 눈에 너무나 환히 보인다. 이게 바로 진보 좌파들의 민낯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여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는 것이고 이러니까 독재다, 전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5.18 관련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공감을 주고 있고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뿐만 아니라 태용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북한한테 전파하자. 그래서 김정은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하게 하자. 5.18 정신 좀 활용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결국 복당을 지난 10일 날 신청했는데요. 서울중앙당 조직국에 냈는데 이 조직국에서는 본래 송파 지역 출신 의원이잖아요. 이 탈당계를 그 당시 냈기 때문에 다시 서울시당으로 이걸 넘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에서는 14일 날 전격적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5명의 만장일치로 복당을 결의를 했어요. 그래 의결을 하고 이 의결된 안을 절차에 따라서 중앙당으로 넘겼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중앙당 비대위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비대위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는 복당 문제는 일체 거론이 되지도 않았고요. 의안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복당 문제는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주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에 그야말로 가장 뜨거운 이 감자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만두고 나서 홍준표 의원이 지속적으로 복당을 요청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말하자면 속칭 김종인 비대위원장 파에 속하는 이 소장파 의원들이 대부분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준표 의원 이 복당 반대파들 지금 복당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웅이잖아요. 이런 반대파들에 관해서 본인이 17일 날 바로 어제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라고 내놨느냐? 이게 이재명에 비하고 있습니다. 당내 선배를 음해하는 음해는 잘못 배운 것이다. 이재명 같은 사람은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복당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면 민주당은 자기 형수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을 해대고 상대방에게 총각 행세하면서 천박스러운 무상연애를 해도 자기 진영 사람이라고 팩트를 두고도 자기들끼리 비난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은 겁시나 공격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진영 안에서만 골목대장 행세하면서 상대방의 거짓으로 덮어씌운 막말 프레임에 놀아나 터무니없는 막말로 공격하고 있다. 유감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당에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결의한 이유 크게 봐서는 우선 당대표를 2번이나 했고 그 다음에 당의 대선 후보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당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이미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지상 목표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는 거예요. 정권을 찾아오는데 1%라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를 묻지 말고 전부 다 이 동참을 시키자.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홍준표 의원 복당도 홍준표 의원의 이 누구든지 장단점 있잖아요. 이 한계, 단점 이것은 복당시켜 놓고 우리 집 안에서 그것을 고치면 될 거 아니냐. 밖에다 놓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집 식구로 만들어 놓고 고치자. 이것이 저의 주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김어준이가 드디어 고발을 당했어요. 결국은 누구한테 고발을 당했느냐? 현직으로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정교무라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무의 공동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무는 전국 약 7천여 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이호선 교수가 17일 날 고발 조치했어요. 왜 고발 조치했냐면 17년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4년이나 해서 이제서 고소했느냐? 그동안에 김어준 씨가 그야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 그래서 이호선 이 국민대 교수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이 정교모, 그 다음에 법과대학 교수회 여기를 왜곡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3, 4년 동안 쭉 봤는데 이렇게 명예훼손하는 거 이런 방송 아직도 자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어서 3, 4년이 지났지만 지금 시점에서 고소한다. 그래서 본인과 관련해서는 고소를 그리고 이 법과대학 교수와 관련된 명예훼손은 고발을 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 발표한 내용의 취지를 여러분들께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졸지의 유령 교수의 대표로 낙인찍혔던 2017년 11월 말 사건을 소환해서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 고발했다.
그러면서 3년 반이 지났으나 공적인 분노가 더욱 커져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2017년 1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관진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판사 신상 털기, 그 다음에 해임 청원이 이어졌고 이렇게 되니까 이 교수에서는 전국 법과대학 교수에서는 어떤 성명을 냈냐면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하라.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을 내니까 김어준 씨가 당시 방송에서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가 그럴듯한 이름으로 여론을 호도한다. 이 단체는 회장 개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 교수가 이 고소장에 뭐라고 썼냐면 인터넷 검색을 하면 사단법인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의 조직, 활동 및 실체는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적시된 방송 내용을 유포했다. 이렇게 고소장에 적고 있고요.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김 씨를 고소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김 씨의 차마 방송인이라 할 수 없는 편파적인 선전, 왜곡, 선동의 행태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행여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상적인 방송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인내하면서 그동안에 지켜봐 왔는데 김어준 씨의 악의적인 사실 왜곡, 여론 호도 행위가 더 심해져서 더 이상의 관용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리고 이 김어준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 사장과 관련해서는요. 어떠한 시정과 재발 방지, 반론 보도 수용, 관련자 징계를 할 것인지 답변하라. 합리적인 해명과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 방송 제작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형사 및 민사상의 법적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 뉴스공장 서울시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를 좀 하라. 그리고 이 공익감사를 좀 국민에서는 청구하라.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부디 이번 고소와 관련해서 고소고발과 관련해서 이 검찰 제대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빨간색 구독 버튼 켜져 있는 분들 제 방송은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꼭 눌러서 구독자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